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상생과 협력의 원리에서 파워스는 패러다임과 전인격의 완전 자아실현을 위해서 근원적 정서지능의 정체성과 정서적 인적 역량 개발 5단계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간은 선천적으로 5가지의 근원적 정서지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5가지 근원적 정서지능이 정체성을 개발함에 따라서 우리 인간들은 바로 정서적 인적 역량 개발 5단계로 나아가서 완전 자아 실현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근원적 5 정서 지능 역량이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근원적 5 정서지 역량은 도전적 자기관리, 관계관리, 사회적 관리 및 환경 적응의 정서지능 역량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각각 고유한 자아 정체성을 만들어낸다 합니다. 즉 정서적 자아 정체성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보게 되면은 도전적 정서지 역량은 모험적이고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 주도적이고 개척적이고 자신감에 관계되는 정서의 정체성을 만들어냅니다. 자기관리 정서지 역량은 자기인식과 자기 효능감과 자존감과 자기 통제와 자기 주도적 행동 등에 관한 정서적 자아 정체성을 만들어냅니다. 관계관리 정서지 역량은 관계동기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며 타인의 정서 조절 능력 등을 유발하는 그러한 정서적 자아 정체성을 만들어냅니다. 사회적 관리 정서적 역량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질서를 준수하고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감정이입과 자율적 질서를 준수하는 그러한 정서적 자아 정체성을 만들어냅니다. 환경 적응의 정서적 역량은 유연한 행동과 인내심과 집단에 잘 적응하고 삶의 가치나 의미 등에 관련되는 정서적 자아 정체성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원적 정서 역량은 바로 결합해서 다양한 기능적 정서 지능 역량을 형성하고 개인의 지적 특성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양한 정서적 인적 역량을 창출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근원적 5 정서 지능 역량이 어떻게 해서 바로 인적 역량을 만들어낼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인적 역량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인적 역량은 맥클랜드가 처음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맥클랜드의 예를 같으면은 인적 역량은 업무에서 높은 성과를 내는 사람과 낮은 성과를 내는 사람을 설명하는 그러한 프로세스에 관련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적 역량을 정의를 해보면은 인적 역량은 일의 성공적 수행의 원인을 제공하는 개인의 내적 프로세스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적 역량은 바로 정체성을 가진 인성 역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에릭슨의 예를 같으면은 자아 정체성은 동일성과 포용성과 전체성으로 특징되고 이러한 자아 정체성은 자신의 고유한 가치 구현을 위해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자아 정체성은 자기의 정체성, 즉 자기 고유한 가치를 위해서 주도적 역할을 만들어낸다고 에릭슨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원적 5 정서적 역량을 기반으로 형성된 자아 정체성은 각각 자신의 가치 구현, 즉 정체성 구현을 위해서 내재적 동기를 만들어내고 이런 내재적 동기를 기반으로 지식과 기술, 경험, 기능 등의 지적 특성을 탐구하고 획득을 하며 이 과정에서 획득된 지적 특성은 바로 근원적 정서 지능을 다시 자극하고 정서 기반 인적 역량 형성을 위한 정보의 원천을 제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시로 나타내보면 정서적 인적 역량은 근원적 정서지능 기반 자아 정체성과 지적 특성의 곱셈, 즉 상호작용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그림 3-9을 보게 되면은 근원적 다소 정서지능 영향이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내재합니다. 이러한 내재된 근원 다소 정서 영향이 바로 자아 정체성을 만들어낼 경우, 즉 근원적 정서지능 기반 자아 정체성이 형성될 경우, 이러한 자아 정체성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지식과 기술을 스스로 탐색해서 개인의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이렇게 축적된 개인의 경험과 지식은 바로 자아 정체성과 결합해서 정서지능 기반 인적 영향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정체성을 가진 근원적 정서지능은 바로 인적 영향 형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체성을 가진 근원적 정서적 영향은 인적 영향, 즉 정서적 인적 영향 형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식은 스키마를 형성해서 개인에게 주어진 지각 대상과 정보를 조직화하고 해석하게 하며 근원적 정서적 영향을 자극하고 인적 형성을 위한 정보의 원천을 제공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인간이 가진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스킬은 역할은 바로 인적 형성에서 40에서 50%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근원적 정서 지능에서 형성의 자아 정체성 역할은 30%를 역할을 하고 있고, 인간이 가진 비전과 목표는 10에서 20% 정도 목표를 합니다. 인간의 비전과 목표는 바로 개인의 자아 정체성에 나오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 정체성을 가진 근원적 다소 정서적 영향의 역할은 바로 50%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의 인적 영향은 그 사람이 가진 전문 지식과 기능, 경험 등이 한 40에서 50% 역할을 하고, 또한 정체성을 가진 자아 정체성, 정체성을 가진 근원적 다소 정서 영향이 바로 40에서 50% 정도, 즉 반반 정도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은 주로 학생들에게 주입식 지식 교육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내용을 봤을 때 우리 학생들의 바로 인적 영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근원적 다소 정서 지능의 자아 정체성을 개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교육 문제를 심각하게 재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이 선천을 가지고 있는 근원적 다소 정서 지능 기반 자아성이 개발되면 어떤 행동 특성을 보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정서적 인적 영향 개발 5단계 행동 특성을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은 근원적 다소 정서 영향 기반 자아 정체성을 개발에 따라서 정서적 인적 개발 5단계, 즉 잠재적, 자기주도적, 완전기능, 문제 해결, 자아 실현의 완전 자아 실현의 정서 지능 단계로 나아갑니다. 잠재적 정서 지능 단계는 5가지의 근원적 정서 지능 중에 이 모두 비활성화된 단계입니다. 이런 비활성화되었을 때 개인의 업무 성취는 바로 인구 통계적 집단에서 자신이 속한 인구 통계 집단 평균 미만의 성과를 낸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주도적 정서지능 단계는 바로 1개 내지 2개의 근원적 다소 정서지능이 활성화되고, 이 경우에 정서지능이 형성되고 자기주도적 정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정서적 영향이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감정이나 정서의 자율적 평가와 통제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속한 사람들을 보면은 바로 자기가 속한 인구 통계적 집단에서 평균 수준의 성과를 내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완전기능, 정서지능 단계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근원적 다소 정서지능 중에 3개가 활성되는 단계입니다. 이 경우는 바로 정서지능이 성장하고 다수의 기능적 정서지능이 발현되고 개인적 자아실로 나아갈 수가 있고, 또한 잠재적 재능이 개발되는 단계입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자신이 속한 인구 통계적 집단의 평균 이상의 성과를 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음 5개의 근원적 정서 중에 4개가 활성화된 경우 문제 해결 정서지능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 단계에 속한 사람은 바로 정서의 가치가 이루어지고 사회적 자아 실현과 문제 해결 능력이 활성화되고,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자신이 속한 인구 통계적 집단의 평균보다 큰 성과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원적 다섯 정서진이 모두 다 활성화될 경우는 완전 자신의 정서진흥으로 나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 자아실로 나아가서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를 모두 실현하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글로벌 수준의 업무 성과를 낸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근원적 다섯 정서지 영향이 개발될수록 개인은 정서적 인적 영향 5단계로 성장하고 파워 다섯 속성의 능률적이고 동시다별 장애로 완전 기능 행동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완전 기능 정서를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몇 가지 실증 연구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연구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림 3-6은 우리나라 고등학생 119명의 정서적 인적 영향 개발 5단계와 그 학업 능력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잠재적 능력 단계에 속한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76명의 학생들인데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자기 성적에 대한 만족감과 학교 우수 성적과 우수 학습 능력을 비교해 보면은 잠재적 단계에 속한 76명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네 가지의 성적 특성에 대해서 모두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문제 해결 능력 단계에 속한 그 학생은 64명으로서 30%에 해당되는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에 보면은 성적 만족과 학교 우수 성적과 우수 학습 능력, 이 네 개의 차원에서 모두가 훨씬 더 자기가 속한 학생들보다 훨씬 더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그림 3-6을 관찰해 보면은 학생들이 잠재적 단계에서 자기 주도적, 완전 기능 또는 문제 해결 능력 등 이상에 나아갈수록 이들의 이 네 가지 차원에서의 성적은 학업 성취는 모두가 이렇게 높게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람들이 근원적 다섯 정서 역량의 정성이 개발될수록 그들의 정서적, 인적 역량은 모두가 활성화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 우리가 골맨의 의견을 들어보게 되면 골맨이 할 것 같으면은 정서 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적절하게 조절하고 공감과 감정이입을 통하여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관계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고 부정적 정서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할 것 같으면 정서지능은 개인차가 있고 발달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또한 스토이일 것 같으면 개인의 업무 성과는 정서적 안정 상태에서 높게 나타나고 정서적 만족에서 사람들은 조직을 위하여 참여와 협조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정서적 만족, 즉 정서지능의 활성화에 따르는 바로 조직 구성원들의 업무 성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림 3-7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제조기업에 속한 147명이 정서적 영향개발 5단계와 그 정서적 행동 특성, 즉 정서적으로 조직 행동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파란색 부분은 자기 인식이고 빨간색 부분은 자기 경영, 자기 관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 부분은 사회적 적응 능력, 조직의 적응 능력에 관련되는 것이고 청색 부분은 관계 관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147명의 그 조직원들이 잠재적, 자기주도적, 완전 기능, 또 문제 해결 및 기업가적, 즉 완전 자아실로 나아갈수록 이들의 이런 네 가지 차원에서의 조직 성과는 점점 더 향상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면도 우리가 완전 기능 정서는 완전 기능 행동의 내재적 조건을 만들어내고 또한 완전 기능 행동은 완전 기능 정서를 위한 내재적 동기를 유발하여 서로가 서로를 지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신이 삶에서 정서를 기반해서 완전 자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러한 근원적 다섯 정서적 역량을 활성화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이런 근원적 다섯 정서지능 역량의 순환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간 본 강의에 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보다 더 의미 있는 강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